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 변호사 이형철입니다. 법무법인 동광의 황동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존에 설명드렸던 동영상, 댓글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종합해서 설명드리기로 했었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결국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피해자는 우선 고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때 적용법조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또는 형법 제307조 등이 될 것이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가 될 것입니다. 각 범죄의 구성 요건만 먼저 따져본다면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공연성, 특정성이 요구된다는 점은 공통된 것 같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는 비방의 목적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점, 모욕죄의 경우 사실의 적시가 아닌 모욕, 즉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실의 적시와 모욕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범죄가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면 신속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증거자료를 직접 수집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민사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드려 볼까요? 예, 모욕이나 명예훼손 피해자는 민사법적으로 살펴볼 때는 가해자에 대해서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의 만족을 받아야 할 것인데, 통상 가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제공받음으로써 이미 변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합의의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는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죠. 그리고 모욕죄는 친고죄라는 점에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에는 그 범죄가 이루어진 표현물 등이 인터넷 등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764조를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과 함께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신속한 수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사용해야 하는 구제수단이 명예 및 인격권 침해 가처분 절차입니다. 가처분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법원은 가해자에게 통상 3일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문제되는 표현물 등을 삭제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행위가 있을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러한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 제시한 판단 기준은 3가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청자분들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희롱에 관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주말에 게임을 하다가 실제 범행을 목격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상당히 유익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게임 내에서 성적 욕설을 해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되는 사례가 참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 변호사 이형철 변호사 황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